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면 선을 알아야 한다고? 특히 여자는 더 그래야 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무심해도, 결혼이 아무리 오래돼도,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나버려도, 그래도 결혼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30해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꼭 믿는 대로만 되던가요? 결혼한 여자가 설레면 안 되는 걸 머리로는 너무 잘 알면서도 제 마음은 그걸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소라 56입니다. 남편은 60이고 결혼한 지 29해가 됐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고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뒤 취업 준비를 하며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젊을 땐 늘 바빴어요. 아이들 챙기고 시댁 챙기고 남편 도시락 싸고 학원비 맞추고 아이들 시험 기간이면 저도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땐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지쳤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고 집에서 빠져나간 뒤부터 집 안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문 닫는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TV 소리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필요한 말 외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밥을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TV를 보고 저녁엔 유튜브로 낚시 영상을 틀어놓고 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꺼내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갈까? 갔다 와.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당신 나 머리 좀 자른 거 어때? 괜찮네. 괜찮네. 아무거나. 갔다 와. 그게 저희 부부 대화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부싸움도 잘 안 했습니다. 싸우려면 적어도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딱히 기대하는 것도 묻는 것도 관심을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섭 안 하니까 좋지 뭐, 잔소리 안 하니까 좋지 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편한 게 아니라 비어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은 제가 하루 종일 몸살로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오르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밥도 못 먹고 누워 있었는데 저녁 무렵 남편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소라야. 저는 속으로 그래도 걱정은 하나보다 생각했어요. 응? 밥은? 그 한마디에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아픈지, 병원은 갔는지, 열은 있는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한테 저는 집에 늘 있는 사람, 밥 차리는 사람, 없으면 조금 불편한 사람. 딱 그 정도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 후로 이상한 생각이 자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남편은 한동안 모르지 않을까? 이 말은 정말 누군가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중년이 되면 이런 감정이 정말 무섭게 다가옵니다. 젊을 땐 사랑받지 못해도 자존심이라도 있었고 아이들이 있으니 존재 이유라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 아이들도 떠나고 남편은 무심하고 친구들도 각자 삶이 바쁘면 문득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흐려지는 때가 옵니다. 저는 그 무렵 문화센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가라앉는 기분이 들어 그냥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처음 신청한 건 중년 에세이 쓰기 강좌였습니다. 젊을 땐 일기 쓰는 걸 좋아했는데 살다 보니 펜 잡을 시간도 마음도 없더라고요. 수업엔 저 같은 또래 여자들이 많았고 퇴직한 남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우진.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예전에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몇 년 전부터 자유기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산다고 했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사람 말을 듣는 눈이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점잖은 사람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제가 쓴 글을 읽고 난 뒤 그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소라 씨 글은 참 오래 참고 쓴 사람 글 같네요. 저는 순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래 참고 쓴 사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남편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고 딸아이는 저를 늘 강한 엄마로만 봤고 친구들은 제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남자가 제 글 몇 줄 읽고 제가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았는지 알아챈 겁니다. 저는 민망해서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는 잠깐 저를 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비슷해도 그걸 자기 안에 이렇게 오래 묵고 사는 사람은 다르죠?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래 참고 사는 사람.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봐줬다는 게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들었는지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수업 전후로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책 이야기, 글 이야기, 요즘 중년들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에 대한 이야기, 부모를 떠나보낸 경험, 아이들을 멀리 보내고 난 뒤의 허전함.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의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정한 척 과하게 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면 중간에 TV 소리를 키우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응 하고 넘겼거든요.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난 뒤 다들 헤어지고 저와 그 사람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습니다. 제가 무릎이 좀 안 좋다며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가 문이 닫히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걸을 때 조금 아파 보이셨어요? 그 한마디에 정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얼굴을 찌푸려도 몰랐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자고 말해야만 알았고 말해도 바쁘다고 넘긴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아파 보였다는 걸 안 겁니다. 저는 괜히 아닌 척 요즘 날이 추워서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지도 않고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참지는 마세요. 참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아픈 것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 물을 틀어놓고도 손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왜 나는 저 말이 이렇게까지 좋을까? 이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그날부터 저는 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있는 날 아침이면 옷장을 열고 괜히 니트색을 바꿔보게 됐고 원래는 대충 묶던 머리를 한 번 더 빗고 나가게 됐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56살의 내가 결혼한 여자가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 저도 수없이 제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저 외로운 마음이 따뜻한 말 몇 마디에 흔들리는 거다. 남편에게 못 받은 관심을 엉뚱한 데서 채우려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지만 마음은 자꾸 앞서갔습니다. 그 사람이 수업에 안 오는 날이면 괜히 허전했고 수업이 끝나고 오늘도 잘 들어가세요? 문자 하나 오면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정말 별말 아니거든요. 오늘 표정이 안 좋으셨네요. 비 오는데 무릎 괜찮으세요?
오늘 읽으신 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하루 종일 살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표정을 보고 제 몸 상태를 보고 제 글을 기억해 준다는 것. 그게 저에겐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수강생 몇 명이 같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가고 결국 저와 그 사람만 남게 됐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컵을 만지작거리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솔아 씨는 누가 먼저 괜찮냐고 물어주면 울 것 같은 얼굴을 자주 하세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물컵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걸 보고도 놀란 티를 내지 않았어요. 휴지를 건네주며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겨우 웃어 보이며 제가 그렇게 약해 보이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혼자 버티는 게 너무 익숙해 보입니다. 그 말에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게 너무 익숙해 보입니다. 이 나이 여자에게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쁘다 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살았죠? 많이 외로우셨죠? 누군가는 당신을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리거든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오늘 국 괜찮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를요? 그 사람이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너무 오래 저런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누가 내 마음을 묻고 누가 내 표정을 읽고 누가 내 외로움을 알아봐주는 삶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 제 감정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수업 없는 날에도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났고 그가 좋아하던 시인이 누구였는지 그가 말한 문장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기다리다니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도 아니고 아들이 집에 오는 날도 아니고 그저 일주일에 2번 있는 문화센터 수업날 그 사람이 앉을 자리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사람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고 그가 늦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싫어졌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멈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끊어야 한다. 하지만 끊으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도 저를 완전히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도서관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가 발을 헛디뎌 휘청했어요. 그가 바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짧은 순간 그의 손이 제 팔에 닿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금방 뗐지만 저는 그 감각이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이 들었고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등을 보며 너무 낯선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사람을 아직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떠날 생각도 없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걸까?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한 번쯤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뿐인데 한 번쯤 나도 괜찮냐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렇게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결국 저는
그 사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문자 답도 늦게 하고 수업 끝나면 바로 일어나 나왔고 가급적 다른 사람들 옆에만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그가 도서관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발이 멈췄습니다. 그가 제 앞에 와서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했나요? 저는 놀라서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정말로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요즘 자꾸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선을 넘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을 넘었나? 그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도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걸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좀 복잡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복잡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복잡합니다. 그건 고백도 아니었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감정 안에 있다는 확인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선을 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서가 아니라 제가 마음속으로 이미 한 발 내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집에 돌아와 저녁도 못 차렸습니다. 남편이 밥은?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라면을 끓여 먹었고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엉엉 울었습니다. 외로워서 울었는지 무서워서 울었는지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울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는 이 감정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알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도 한소라 씨를 알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붙잡지 않는 것도 억지로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도 그저 제 결정을 존중해주는 그 태도도 저를 더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도 그만뒀고 도서관 근처도 한동안 가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사람을 끊는다고 해서 제 결혼이 저절로 좋아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왜 저 한마디에 무너졌는지 그 근본 원인은 여전히 집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남편은 처음엔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였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꺼냈습니다. 혼자 병원 갔던 날, 제가 아파도 밥부터 찾던 날들, 머리를 잘라도 몰랐던 날들, 같이 있는데도 없는 사람 같았던 시간들. 남편은 처음엔 나도 나름대로 책임 다했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처음으로 참지 않고 말했어요. 책임만 다하면 부부야?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너무 오래 혼자였어. 그 말에 남편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당신이 원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허무하게 웃었습니다. 강한 사람. 다들 저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아무도 제 외로움을 못 본 거예요. 그 뒤로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몇 번 가다 보니 자기도 몰랐던 걸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무심한 게 아니라 성실한 줄 알았다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큰 사고 없이 지키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는 아직도 완벽한 부부는 아닙니다. 아마 평생 완벽해지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예전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각자 외롭게 살진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요즘 제가 아프다 하면 약국을 먼저 가고 제가 무슨 말을 꺼내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듣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더는 괜찮은 척만 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좀 우울해. 나 이건 서운했어. 나 당신이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그런 말이 민폐 같고 구차한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결혼한 여자가 설레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 오래 외면해온 제 삶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었는지 보여준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이미 선 가까이까지 갔었습니다. 그 사실을 완전히 없었던 일처럼 덮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 덕분에 저는 비로소 알게 됐으니까요. 사람은 갑자기 변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래 외롭고 오래 보이지 않고 오래 참고 살다 보면 다정한 말 한마디에도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소라야, 네가 나쁜 여자는 아니었어. 그냥 너무 오래 외로웠던 거야. 그 말을 해야만 그 시절에 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제는 누가 널 봐주길 기다리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자고. 정말 그게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같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오래 참고 사는 사람 같아요. 너무 참지는 마세요. 저도 복잡합니다. 그 말들은 아직도 제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람이 제게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는 걸요. 내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사람 대접받고 싶었는지, 그리고 더는 그렇게 나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그 흔들림까지도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팠지만, 틀렸지만, 그래도 그때의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이 저를 결국 다시 제 쪽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설레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는 그 감정 앞에서 제가 누구인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아내로만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길 기다리기 전에 먼저 제가 저를 챙기고 누군가가 괜찮냐고 물어주길 바라기 전에 제가 제게 먼저 묻고 싶어요. 소라야, 오늘은 좀 괜찮니? 아직도 많이 외롭니다. 그래도 네가 너를 놓치진 말자. 그 질문을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56에 배운 가장 늦고도 중요한 사랑 같아서요.